자, 이번 강의는 자바의 생성자입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 원시 코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성자 부분입니다. 자,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생성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이 생성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성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특별한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메소드하고 모양이 같아요. 근데 생성자는 일반 메소드하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해서 특별한 메소드 이렇게 지칭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개념. 생성자가 가지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이 두 가지 정리하고 코드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테스트가 클래스 이름이죠. 바로 이 테스트하고 이름이 같은 특별한 메소드, 그 생성자인데 아래쪽 코드에서 3개 테스트 intx, 테스트 intx long y 3개의 테스트, 이게 곧 뭘까요? 특별한 메소드, 생성자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인수가 없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인수가 없는 생성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원시 코드에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실제로 만들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이름이 3개가 있으면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수가 1개냐 없느냐 2개냐 4개냐 이거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하면은 어떤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용어를 씁니까? 중복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이런 용어를 쓰죠. 해서 이 생성자는 중첩될 수 있다. 물론 시험 같은 데서 종종 거론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 호출된다. 그 실행 과정을 살펴봅니다. 아래쪽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는데 먼저 이 테스트로 여기 T1, T2, T3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먼저 첫 번째 T1의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뭐로? 연산자 U.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무엇이? 바로 뒤에 있는 이게 생성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생성자가 자동 호출되는 거죠. 그럼 생성자가 3개인데 어느 게 호출되어야 할까요? 바로 인수가 없죠. 인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첫 번째 T1의 객체가 생성되면서 무엇이? 기본 생성자 테스트 이게 호출되겠죠. 해서 프린트문에 의해서 0이 출력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T1이라는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2라는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U라는 키워드에서. 그럼 여기는 테스트인데 인수가 하나죠. 그러면 어느 게 호출되어야 할까요? 자, 인수가 하나니까 당연하게 어디에? 인수가 하나인 이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해서 X에는 1이 전달되어서 프린트 X 하니까 여기서는 1이 출력되었고 위에서는 0이 출력되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객체를 생성합니다. T3가 U라는 키워드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하고 인수가 2개예요. 그러면 인수가 2개니까 어느 게 호출되어야 할까요? 인수 2개가 있는 이 테스트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X에는 1, Y에는 2가 전달되는 것이죠. 해서 출력문에서 1 더하기 2 했으니까 무엇이 출력될까요? 바로 세 번째 3이 출력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강조합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 생성이 중요하고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어느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단한 내용을 지금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성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을 볼까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떻게 자동 호출된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설명하였고 이번 슬라이드 핵심 내용은 생성자는 생성된 객체 초기화를 담당한다.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집중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 코드를 분석합니다. 퍼블릭 클래스 테스터. 바로 이 테스트는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자료형이죠. int long b입니다. 이거는 속성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설명합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상에서 속성 a와 b를 선언하고 이렇게 1, 2 이런 값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성 ab는 무슨 값을 가질까요? 이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언어에서 변수 int a, b, c, d 이런 걸 선언하고 그 선언된 변수의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변수 종류에 따라서 어떤 0이 대입되기도 하지만 쓰레기 값을 가질 수 있다. 앞에서 시연할 때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 이렇게 속성을 선언하고 그 속성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그 속성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쓰레기 값을 가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0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봅니다. 제가 A, B의 값이 0이라고 그림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0은 프로그래머가 저장하지 않았는데 0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이 0은 누가 이렇게 0을 채웠을까요? 그건 자바 컴파일러가 채운 것이죠. 해서 결론입니다. 자바에서 속성을 선언하고 그 속성 값에 아무런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0을 채운다 정리합니다. 이 내용도 알아야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곳으로 갑니다. 자, 코드에서 아래쪽 테스트 t는 new 테스트. 자, 이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 여기서 테스트 t는 new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되었을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테스트 t, 그냥 t라는 객체가 연산자 무엇에 의해서 new에서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하고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메모리 구조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래쪽 두 줄 읽어봅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객체 지향원에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성자니까 당연하게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틀리라고 출제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객체 생성은 연산자 new가 하는 것입니다. 해서 테스트 t는 new까지 했을 때 무엇이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자, 그림을 봅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면 t는 스택 영역에 이렇게 t가 할당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t가 객체가 아니죠. t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객체 참조 변수입니다. 실제 객체는 어디에? 힘 영역에 할당되는 거죠. 바로 여기 AB, 이 0은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컴파일러가 0을 채운 것입니다. 다시 이 용어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힘 영역에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되는 것이고 힙에 할당된 것이 뭘까요? 정확하게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 t는 정확하게는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 참조 변수인데 왜 이 t도 객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거는 일종의 별칭의 개념이죠. 왜? 이 t가 어디를 생성된 이 객체를 참조하니까 별칭의 개념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객체 지향 언어 공부할 때 이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t가 왜 100 가졌을까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객체 생성하면서 어디에 힘 영역, 메모리 100번지부터 이렇게 할당했다라는 거죠. 해서 생성된 객체 시작 주소가 바로 이 t가 가지게 되고 이때 우리는 t는 어디를 100을 가리키니까 t가 객체 참조 변수로서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좌측 다시 이 코드를 봅니다. 테스트 T는 U 테스트니까 테스트가 두 번 나오죠. 이 테스트라는 글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앞에 있는 테스트하고 뒤에 있는 테스트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질문을 들어받았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앞에 있는 테스트는 뭐고 뒤에 있는 테스트는 뭘까요? 설명합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테스트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어에서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하죠? 언어에서 ABCD 변수 선언할 때 int, ABCD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int를 뭐라고 합니까? 자료형 타입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a를 뭐라고 하죠? 변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 테스트가 int, t가 무엇이죠? a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테스트는 뭘까요? 뒤에 있는 테스트는 갈로 안에 1, 2하고 묶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생성자인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테스트라는 말이 같다고 해서 앞에 있는 테스트, 뒤에 있는 테스트가 같은 걸로 알고 이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테스트에서 new까지 해서 힘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고 생성되었을 때 그 객체는 변수 이런 거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 속성은 0이라고 하였습니다. 컴파일러가 0까지 채워지고 이 t가 이곳을 가리키는 것까지가 new까지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객체가 생성되면 생성자는 자동 호출된다고 하였죠. 바로 이게 자동 호출되는 거죠. 무엇이? 바로 이에 정의된 테스트 이게 자동 호출된다는 거죠. 호출되면서 x는 1, y는 2가 전달되겠죠. 해서 바로 프로그래머가 원식 코드상에서 여기 속성 a, x 그러니까 a는 1, 속성 b는 y 그러니까 y는 2가 되었겠죠. 해서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상에서 처음에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는 이 AB는 0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성자가 호출되어 실행되면서 초기화를 한 것이죠. 뭐로? 이렇게 A는 1, B는 2로 초기화를 한 것이죠. 바로 이게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강조합니다. 테스트 T는 U 테스트 이 코드가 실행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바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자 중첩입니다. 중첩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동일한 이름을 여러 개 가질 때 중첩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중첩은 생성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코드 봅니다. 클래스 데이터.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생성자. 첫 번째 기본 생성자 인수가 없는 데이터. 두 번째는 인수가 2개 있는 데이터. 세 번째는 인수가 3개 있는 데이터. 바로 이 세 개의 생성자가 동일한 이름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생성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인수가 없거나 인수가 여기는 2개, 밑에는 인수가 3개. 바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코드 실행 과정을 봅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이 데이터 D1, 그러니까 여기 D1이라는 객체, D2라는 객체, 그리고 D3라는 객체 3개를 생성하면서 바로 이 생성자, 첫 번째는 기본 생성자, 두 번째는 날짜가 2040, 그 다음에 월은 12, 세 번째는 2050, 12월 27일 이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출력하는 예를 든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D1은 기본 생성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있는 이 데이터 이게 호출되어서 2030년 12월 25 이게 연월일에 대입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D2가 생성될 때는 인수가 2개니까 이 INTY하고 INTM에는 여기 2040년 그 다음에 12가 전달되어서 여기 이어면서 데이는 그냥 숫자 26을 적어서 2040년
12월 26일 출력하는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세히 봅니다. 자, 오른쪽 데이터하고 D3New하고 이 날짜를 얼마로 생성하였냐. 2050년 12월 27일을 어디에 전달하였느냐. 바로 이 세 번째 생성자 이어 먼스 데이에 전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핵심으로 설명할게.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있죠. 뭐가? 자, 위에서는 그 데이터 인수가 그냥 INTY, INTM 해갖고 이 속성 이름이 이어 먼스 데이인데 속성 이름하고 이 매개 변수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성자에서는 이 속성 이름하고 이 매개 변수 이름이 이어 먼스 데이로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코드를 봅니다. this를 붙인 것이죠. 바로 이 this를 붙이면은 무엇이 되느냐가 이번 코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중요하고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코드의 핵심, 바로 그 클래스에서 이 속성 이름이 여기 날짜를 취급하기 위해서 년, 월일, 이어, 먼스, 데이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서드라든지 이런 생성자에서 그 매개 변수 인수라고 하죠. 인수 이름이 이어, 먼스, 데이로 동일한 경우는 우리는 필비자의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속성명하고 이런 매개 변수 이름이 같을 때 구별하자라는 거죠. 그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여야 되느냐? 바로 this 이렇게 this를 붙이면은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this를 안 붙이면 뭐를? 이 매개 변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생성자 중첩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중요하므로 뒤에서 또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메인 메소드에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는 그냥 한번 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성자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여기 화면에 이 생성자가 가지는 특징 여러 가지를 적어 두는데, 지금 시험에서는 이 화면 내용을 다 제가 암기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권하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게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정도만은 정확히 알자. 여기 1, 2, 3, 4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건데, 안 한 것도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세 번째, 이 생성자는 리턴 값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메소드는 리턴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int, long, 뭐 void 등 이런 걸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성자는 리턴 값을 가질 수 없다. 반환이 없다 해서, 반환항이 없다고 해서 void도 기술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해서 뭐 3번 이 부분 추가로 정리하고, 그리고 아래쪽 그 5, 6, 7 이 부분은 지금은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읽지는 않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6번 부분은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이야기하였죠. 인수가 없는 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자는 중첩될 수 있다라고 하였죠.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을 때 만약 이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인수가 없는 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인수가 있는 어떤 생성자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컴파일러가 이건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이거는 원식 코드상에서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야 한다 뭐 라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생성자는 중요한데, 지금은 시험에서 뭐 과거처럼 복잡하게 놓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놓으니까 설명한 1, 2, 3, 4 부분만 좀 집중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